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토텍 코리아에서 전자사업부 내에서 전기동 도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학훈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및 기계적으로 드릴링된 관통 BI 보이드 프리 충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로우를 충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충진하는 방식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고, 또 저희 아토텍이 페이턴트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요거들을 총 서머리해서 결론을 내려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해 녹음 시 스로울 비하 충진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시겠지만 PCB는 많은 적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층 간의 전기적인 도통을 위해서 저희는 스루 비하를 필링, 충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페이스트라는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충진을 해서 전기 도통을 시켜주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 페이스트는 완전한 메탈,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 효율을 가진 이 전기 도통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이 된 것이 그 스루홀이라는 그런 비하 홀을 저희가 카파라는 그 구리를 통해서 금속으로 채우면 효율성 있게 열과 전류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카파, 스로올 필링이라는 것이 최초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품들이 대면적으로 더 커짐에 따라서 기존에 굉장히 좁고 얕았던 그런 스로올 크기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길고 두꺼운 형태로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높은 종횡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약품들도 개발이 많이 되었고 그에 따른 장비들도 개발이 되면서 이를 총 커버할 수 있는 지금 현재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지금 PCB 업계에서는 집중이 포커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도그본 패드가 있고 비하인 패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필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표면만 화학동으로 도금이 된 상태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적 회로를 직접 연결을 해서 이제 옆 또는 위아래 전기가 도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기적 신호를 인가를 했었는데, 저희가 필링 시스템이란 기술이 발달이 되고 나서 홀 내부를 비하인 패드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카파로 완전히 채우게 됐을 때는 저희가 전기를 옆이나 위아래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보다 좀 단순해지면서 그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호 경로 길이도 단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토대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전기 신호가 빨리빨리 인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스마트폰을 터치했을 때 반응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더 빨라짐을 느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리의 이 최적 열 전도율, 열 전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속 재료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먼저 구리는 메탈입니다. 메탈이기 때문에 그 고유의 특유 결정 구조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 결정 구조가 일단은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것이 열 전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메탈의 결정 구조가 불규칙하다면 이 내부적인 자유 전자들의 이동이 방해되기 때문에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저하가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성을 띠지 않고 오히려 규칙성에 가까운 조건, 제일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리의 결정 구조는 결함이 적어야 된다. 불순물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 그리고 결정립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저희가 같은 면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정립 크기가 작다면 그 결정립과 결정립 사이에 결정립 계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 결정립과 계면에 막혀서 이동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열이나 전기가 전도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립의 크기가 크고 그 결합 경계의 수가 적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파는 결정립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가속제를 좀 과하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각형의 결정 구조를 갖지 못하고 침상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침상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면 열이나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 PCB를 토대로 제품을 만들면 특정 부위에 이제 과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금 진행 이후에 결정 구조를 확인했을 때 다방향 결립 형태로 열 전달 방향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 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물성을 관리하는 것이 이 PCB 전기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 격전의 불순물입니다. 일단 이 불순물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데요. 이제 레벨러 A와 레벨러 B를 따로 썼을 때 이제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레벨러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결정 형태의 이제 결정 구조가 보이고 이제 스팟이나 별다른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제 옆에 보시는 이제 빨간색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거뭇거뭇한 스팟들, 불순물, 이물질들이 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결정립 개가 많아도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쉽게 방해를 받지만 그래도 카파와 카파끼리가 인접해 있다면 이제 메탈과 메탈의 인접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자가 이동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메탈의 성분을 가지지 않은 이제 불순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전자가 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아예 이들과 충돌을 하면서 이제 번인 현상이 일어나거나 제품의 능률 저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금액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애초에 생산할 때도 이 전기동 프로세스에 맞게 이 기준이 되는 이 불순물을 최대한 걸러서 생산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스루홀 비하를 충진할 때 가장 고객사에서 이슈가 되는 큰 문제 중 하나인 보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이드는 말 그대로 인클루전이라고 부르는 이물질을 말하는데 아시겠지만 전기동은 배스 내에서 습식 도금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용액 속에 있는 구리 이온을 속출시켜서 스루홀 내부를 이제 도금을 해서 필링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습식 공정이기 때문에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스루홀은 굉장히 좁고 이제 또는 최적이 넓기 때문에 전기 도금에서 이제 구리가 석출은 되지만 차마 이 홀 중앙에서는 이 액체가 구리로 석출이 되지 못하고 이제 액체 상태로 잔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류를 하게 되면 이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굳게 되는데 그러면은 스루홀 중간에 이제 카파로 100% 채워지는 형상이 아니라 마치 이물질이 중간에 총알이 박힌 것처럼 이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물질은 전자의 흐름과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작은 보이들이 서로 점점 합쳐져서 더 큰 보이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과 그렇게 반대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커진 보이드는 이제 다른 층 또는 이제 다른 솔더 접합부의 이런 계면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 접착력을 저하시키고 박리 또는 분리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쇼티지를 유발하게 되면서 제품이 아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제품이 과열 현상을 가지게 되는 등 불량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토텍에서 고안한 방식이 브릿지 그리고 필링을 이어서 하는 투 스텝 충진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컨퍼멀 스롤 카파 필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순히 직류 DC 전류를 인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표면 그리고 홀 내벽이 균일하게 도금이 되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최종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운데 보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수율이 좋지 않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만 쓴 그 전기동에서는 이런 한계를 발견하고 저희가 고안해낸 방식은 브릿지를 먼저 형성을 해주는 것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최초 같은 제품이 있었을 때 브릿지, 요거는 이제 DC만을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펄스라는 전류를 인가해 주는 것인데, 이따 뒷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펄스 전류를 인가를 해서 홀 내벽 중앙 쪽을 좀 더 볼록하게 도금을 해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가운데가 먼저 붙게 되고,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BVH 형상으로 남게 되는데, 마지막에 남은 그 윗단과 아랫단의 BVH 형상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DC 플레이팅을 통해서 완전히 메워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이드 없이 이제 보이드 프리를 위한 이제 완벽한 플레이팅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투 스텝 전기동 도금을 하는 것을 현재 개발 단계에도 있고, 이제 많은 고객사 설비 내에서 지금 테스트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을 실제로 저희가 크로스 섹션 단면 분석을 한 이미지를 예시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직류 DC만을 이용해서 실제 플레이팅을 해서 그 단면을 잘라가지고 크로스 섹션을 진행한 이미지입니다. 네, 보시면 아까 그림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되게 길다란 타원형 모양의 보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이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능률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이제 불량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제 오른편 사진에 보이는 저희가 브릿지 플레이팅을 도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와 아래가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이제 경계선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경계선 아래로 모래시계를 이제 가로로 눕혀놓은 듯한 형상은 저희가 이제 펄스 전류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먼저 형성한 모습의 이제 카파의 모습이고, 그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그 덮인 부분이 저희가 DC를 이용해서 마지막 플레이팅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이드는 통상 이 스루홀의 중앙 쪽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중앙에 보이드가 생길 공간을 미리 차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보이드 프리를 구현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루홀 충진 타겟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전기동 쪽에서 일반적인 고객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스펙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패널 두께는 요즘 200미크론 이상의 좀 두꺼운 패널에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종횡비, 에스펙트 레이쇼는 2:1 이상, 그리고 패널, 그리고 패턴 도금이 이제 주된 도금의 목적이 될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드는 완전히 프리한 상태, 이물질이 아예 없는 상태를 고객사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전류일 때보다는 이제 고전류일 때 패턴이나 이런 패널의 필링 능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류 밀도 적용 가능한, 특히 설비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 충진 후 낮은 카파-T, 카파 티크니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홀 내벽을 채우는 데만 집중해서 만약 표면의 두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두껍게 올라가면 그것은 제품에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고객사가 요구하는 표면의 두께를 맞추면서 동시에 스루홀을 정확하게 필링해내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두 종류의 이제 스루홀을 나타내는 크로스 섹션 단면 분석 사진입니다. MTH는 말 그대로 드릴로 뚫었기 때문에 홀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고, LTH는 이제 레이저 스루홀의 줄임말로서 저희가 위 아래를 이제 레이저로서 뚫었기 때문에 입구가 좀 더 넓고 홀의 중앙은 조금 얇은 약간 모래시계 형태를 하고 있는 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의 제품에 따라서 물론 MTH나 LTH 적용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스텝, 브릿지, 그 다음에 DC 플레이팅, 투스텝 플레이팅에 대해서는 이런 홀의 모습과 형태와는 관계가 없이 동일하게 모두 적용을 해서 테스트 및 평가를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전기동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제 무전의 도금, 이제 화학동 도금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동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이렇게 홀을 레이저나 드릴로 가공을 하면 거칠어져 있는 그 홀 내벽을 이제 디스미어라는 공정을 통해서 홀 내벽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고, 이제 그 위에 저희가 카파를 이제 얇게 도금을 입혀서
이제 홀 내벽을 전기동이 잘 입혀질 수 있게 만든 뒤에 저희가 이제 전기동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디스미어나 어떤 화학동의 처리가 좀 완벽하지 않았다면은 이 전기동이 채워져야 할 이 스롤 내벽이 굉장히 거칠게 되면서 이 보이드 액체가 이 홀 내부에서 원활하게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잔류해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벽 거칠기가 잘 다듬어져서 이제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맨 왼쪽에 MTH,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LTH의 사진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거칠기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기동 도금을 입히게 되면 이제 같은 홀 사이즈의 스펙이더라도 이제 세 번째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아까는 그 되게 얇은 타원형의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구멍이 아예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까지도 보이드가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동의 어떤 설비와 약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전에 앞서서 홀을 가공하는 그 첫 단계부터 전기동 이전에 화학동 공정을 거치는 것, 그 앞선 선행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리가 되면 좋지만 사실 100% 프리를 구현하는 데는 이 양산 설비는 또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마다는 다르지만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에 이제 한계점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이제 보이드가 있더라도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이드가 이제 요 깊은 요 오른쪽의 홀을 보시면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다면 요 정도는 오케이. 그리고 보이드가 있더라도 이 전체 스루홀 필링 이 단면적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케이. 그리고 5미크론 이상의 구리로 오버플레이팅.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보이드를 제외하고도 이제 표면에도 서페이스에도 저희가 도금이 올라가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경우 위층과 아래층의 전기 도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고객사에서는 오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이제 약품 선정을 할 때는 모든 사실 평가의 기준은 사실 보이드 프리에 이제 가까운 약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됩니다. 네, 지금은 현재 최근 저희가 어느 정도 스펙까지의 스로를 구현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도식이 잠깐 간략하게 나와 있고, 일단 저희가 레이저든 기계든 일단 250파이, 150파이, 100파이 정도 되는 그런 홀에 이제 200미크론에서 한 400미크론 정도 되는 깊이는 이미 구현이 된 지가 오래고, 현재는 같은 홀 입구에 좀 더 깊은 이제 400에서 한 600미크론 정도 되는 그런 제품 스펙에 저희가 현재 평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사에서도 현재 그런 제품 양산을 위해서 이제 많은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600에서 한 1200 정도 되는 깊이의 스로홀은 이제 말 그대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현재 요것은 이제 R&D 수준에서 현재 평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양산에는 이제 도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룰 충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동은 화학동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평에서 전기동 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수직에서 전기동 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수평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최적이 작은 홀 입구가 작고, 그 다음에 제품 보드의 얇기가 좀 비교적 얇은 곳에서 이제 수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평의 장점은 이제 보이드로부터의 이제 프리가 수직에서보다는 좀 더 이 성능적으로 보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수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수평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체적, 이렇게 좁은 홀 입구에 보드의 얇기가 얇은 이런 제품들에 한해서만 이제 보이드 프리에 가깝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만약에 기판 두께가 두껍거나 이제 홀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 이 보이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포머랑 플레이팅 자체가 이제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을 사용하는 고객사도 있기는 있지만 아직 널리 이용되지는 않고 있는 단계에 있고, 이제 옆에 보시는 수직 버티컬 시스템이 현재는 R&D 라인은 물론이고 이제 고객의 양산 라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주로 이제 수평보다는 좀 수직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충진 방식, 저희가 아까 브릿지 다음 DC를 이용한 투스텝 플레이팅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 순방향 도금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존에 알고 계시는 DC가 단순하게 인가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판 표면, 이제 음극 표면이 되겠는데, 여기에 순방향이 도금되게 되면 여기 이제 도금하려는 타겟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도금액들의 극성 분자인 플러스들이 이제 기판 쪽을 향해 쏠리게 되면서 이제 홀 내벽도 그다음에 표면도 모두 동일하게 파가 이렇게 석출이 되면서 균일한 도금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역방향 펄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음극이었던 표면이 순간적으로 잠시 양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양극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홀 외부, 그러니까 표면이 되겠죠. 이 서페이스 쪽은 극성 분자들이 180도로 재빠르게 이제 분자들이 회전을 하면서 이 플러스와 반대되는 마이너스가 이제 표면을 바라보게 되는 쪽으로 분자들이 쉽게 회전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벽은 외부보다 이 표면보다는 이제 좀 저전류인 곳이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재빠르게 180도 회전을 하지 못하고 초기 그 순방향 전류를 줄 때와 같이 이제 이 분자들이 회전을 하지 못하고 잔류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순방향을 전류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미 180도 돌아가 있던 표면 쪽의 분자들은 아직 채 회전을 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지만 아직 요 역방향 펄스 쪽에서 회전이 차마 되지 못한 이 극성 분자들은 금방 다시 순방향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아직 다 채 돌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이 플러스 쪽을 띄고 있는 극성 분자들 쪽이 마이너스 쪽을 쉽게 바라보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표면 쪽은 도금이 올라가지 않지만 내벽은 이렇게 도금이 지속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TP 100% 이상 가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이 하나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역방향에서 다시 순방향이 넘어갈 때 요 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제 표면은 계속 균일하게 도금이 올라가겠지만 특히 요 홀 내벽 쪽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부푸는 형식으로 도금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정 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부풀고 부풀다가 결국 이 가운데가 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마치 브릿지, 다리를 놓은 것 같다라는 그 형태 때문에 저희가 브릿지 플레이팅이다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다른 고객사에 따라서는 그 모양이 좀 X자의 형태와 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X 플레이팅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이드 프리를 위해서 이렇게 펄스를 도입해가지고 가운데 홀 내부를 먼저 이렇게 접합을 시키는 구조로 이렇게 저희가 펄스를 요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평으로 도금하는 방식 그리고 수직으로 이용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수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현재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희가 수직 펄스 도금 그 이후에 DC 펄스 도금으로 홀을 완벽하게 채워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토텍의 펄스2 THF2라는 약품과 그리고 그에 대한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먼저 이 수평 전기동은 수평 전기동 전용 약품 그리고 수평 라인 설비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이렇게 셋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 도금 기술이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 도금 구리량을 최소로 하면서 표면 분포 물론 이 전기동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다음층 적층을 했을 때 다음층과의 이 신호적, 열적, 전기적 도통이 가장 중요하게끔 그것을 타겟으로 저희가 행하는 공정이 전기동이기 때문에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은 그 다음층 적층을 했을 때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짓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좌측과 우측의 기둥의 길이가 같아야 그 다음 층을 쌓았을 때도 저희가 수평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좌측과 우측의 기둥 길이가 다르게 되면
저희가 2층, 3층 층을 올릴 때 결국 마지막 층 가서는 이게 굉장히 불균이라고 이제 삐딱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코어 레이어라고 하는 제일 최초가 되는 층에 우수한 표면 분포로 전기동 도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THF2라는 약품과 이 유니플레이트 IP2라는 장비는 그것을 제일 최소화해 줄 수 있게끔 특별하게 고안이 된 그런 설비와 약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이점은 종횡비가 3대1 이상 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최대한 보이드가 없게 스로를 충진할 수 있게끔 이게 고안이 된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세한 라인 시프 요구 사항에 맞는 이제 최소한의 표면 두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직보다는 이 수평이 이제 널리 양산에 아직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좀 대형으로 이제 양산을 하는 고객에서는 현재 지금 그 양산 설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제품 양산은 아니지만 이제 평가 단계, 실제 양산을 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이 충진 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사실 제가 저희 설비 EQ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비에 대해 엄청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전기동은 물론 약품의 품질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8할 이상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 설비입니다. 이 설비의 어떤 전류인과 밀도에 대한 품질이 어떤지 또는 제품을 집어주는 그 지그의 저항력은 얼마나 낮은지 등등 사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토텍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변수를 이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루프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량 생산은 정말 케이블 라인부터 도금액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순환을 하는지 등등 저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고로움을 조금 덜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왼편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1번부터 저희가 100번까지의 제품을 찍어낸다고 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의 모든 제품들이 이제 동일한 스펙을 갖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파저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을 했을 때 이제 홀의 개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홀 하나, 그 스파저 하나하나가 낼 수 있는 그런 LPM 파워를 균일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런 장비의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비가 고객사들의 어떤 제품에 따라서 용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배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고 정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저희 아토텍 같은 경우에는 약품 선정과 동시에 이제 설비를 고려하실 때 어떤 스펙으로 저희 약품을 사용하시면서 이 설비를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그런 어떤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거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약품과 또 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함께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직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패턴을 DC로 필링하는 약품과 이제 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직 펄스의 아토텍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이제 인프로 펄스 TVF라는 이제 약품이 있게 되는데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관리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정확하게 도금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고안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고객사에서도 이 펄스 도금을 위한 약품으로 여러 고객사에서 많이 채택을 한 대표적인 약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 방출이 효과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 방출에 굉장히 신경을 쓴 제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이 말은 이제 이물질을 가장 최소화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고 모든 약품이 동일하겠지만 보이드 프리를 위해서 이제 우수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고안이 된 약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에스펙트 레이쇼 AR 값이 이제 2.3에서 3.3에 도달하는 다양한 최저에도 문제 없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래서 브릿지를 먼저 형성을 하고 우리가 DC를 이용해서 필링을 한다는 그 컨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단계에 걸친 사진을 잠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 보면 아까 제가 펄스 메커니즘 설명 시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표면은 물론이고 특히 여기 스루홀의 중앙 부분이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볼록하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시간이 계속 지나서 펄스가 계속해서 인가가 되면 두 번째 사진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자의 형태를 띠는 플레이팅의 모습을 보이게 되다가 이 도금이 완전하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DC 플레이팅 쪽으로 이 제품을 옮겨서 DC 전류를 인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패여 있는 형태가 점점 이제 DC 도금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면서 결국적으로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브릿지 이쪽에 이제 보이드가 없는 형태로 약간의 지금 딤플은 보이지만 이렇게 BVH를 완전히 마감한 형태로서 저희가 스로우를 완벽하게 필링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별로 아시겠지만 AR 값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펄스라는 것은 저희가 DC와 리버스가 섞여 있는 이런 복합적인 파라미터를 갖는 전류이기 때문에 물론 제품마다 도금 시간을 모두 다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저희에게 데모 제품을 전달을 주시고서 먼저 저희가 선행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제품 재질에 맞는 또는 고객 제품의 AR 값에 맞는 그런 도금 시간과 저희가 파라미터를 다 체크를 해서 미리 선행 평가를 다 진행을 해보고 그 뒤에 고객이 저희 설비와 약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해 나가면은 그 현재 사용하시려는 제품에 좀 알맞을 수가 있을지 그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솔루션을 드리는 것이 사실 저희의 제일 큰 직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가운데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브릿지 플레이팅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위에 저희가 DC 도금으로써 이렇게 필링이 마감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품으로 이제 펄스를 굉장히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 아토텍 R&D 자체적으로도 현재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 설비와 약품을 채택한 고객사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인원들이 투입을 해서 그 생산 설비와 제품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저희가 컨트롤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업무를 메인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V플레이트 양산 설비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트 설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결론을 제가 조금 썰머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스루 비아를 충신하기 위한 3가지 솔루션이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수평은 이제 기판 보드가 얇고 그다음에 이 홀 입구가 작은 이제 그런 제품에 맞게끔 고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물질 발생이 보이드 프리 쪽이 가장 이제 발생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산 공정에 지금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제 제품의 대면적화에 따라서 보드의 두께가 두껍고 이제 홀의 입구가 크기 때문에 널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널리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D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산 공정에 들어가서 보이드 지금 여기 발생 위험이 약간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드 프리를 잡기 위해서 양산을 하면서 지금 다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이제 그 아래 저희가 DC 플레이팅 전에 이제 브릿지 플레이팅, 펄스 플레이팅을 하는 이제 단계는 양산 설비를 이제 깔기 시작하는 고객사들이 있는 지금 최근 동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물질 발생이 없음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DC와 마찬가지로 이제 보이드를 제일 최소화해 가면서 이제 브릿징 플레이팅의 그런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양산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객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기 목표로는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종액 비 최대 3대1에 AR 값 3대1의 대량 생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장기 목표로는 저희가 TGV라고 불리는
이제 유리 기판이 있습니다. 유리에 레이저로 홀을 뚫어서 그 안을 이제 저희 그 아토텍 습식 약품으로 그 안을 동일하게 필링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대형 고객사, 메이저 고객사들 쪽에서도 이걸 양산에 지금 도입하는 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R&D 쪽하고 메이저 고객사 R&D 쪽하고 저희가 요 어플리케이션을 주고받으면서 저희 약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필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현재 원활한 교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비와 약품 그리고 브릿지 플레이팅에 있어서 예전에 구현할 수 있었던 이제 최적이 작은 그런 제품들은 물론 저희가 다 커버가 이제는 가능하지만 좀 더 두껍고 좀 더 넓은 최적을 갖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양산과 동시에 R&D적으로 그런 보이드 프리를 함께 수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